이론이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세무 2급 가면은 이걸 좀 꼼꼼하게 하시면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요거. 알죠? 그래서 미리 회계 1급 때 열심히 여기 하고 나중에 이제 세무 2급 때 열심히 실기 돌려요. 알죠? 나중에 세무 2급 때 또 여러분들 머리 진짜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좀 많이 복잡해지. 세법이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의 회계의 차이는 거의 20%밖에 없어요, 차이가. 근데 세법은 좀 차이가 좀 나는 난이도가 한 1.5배, 2배 그 정도 나는 수준이에요. 맞죠? 세법에서 우리가 실기 쪽을 하려면 열심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론까지 같이 해버리면 머리 터져요. 진짜로 세무 2급 때는 좀 외울 거 많거든요. 세법이 소득세도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회계 1급에서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다음에 오히려 세무 2급에서는 실기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 나아요. 훨씬 더. 자, 보죠. 자, 여기 해보죠. 우리 간주 공급인데요. 제가 이거 원래 여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왜 이걸 못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간주 공급 어저께였죠? 어저께 첫 번째 시간 했었잖아요.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마 여기 할 수가 없었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그래 여기 내일 하자. 자, 보실게요. 자, 뭐냐면은요, 이거 세무 2급까지, 이거는 세무 2급용이에요. 회계 1급에서는 지금 요 가로 6번 간주 공급은 잘 내지 않거든요. 근데 세무 2급 때는 출제하니까 미리 할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간주 공급은 제재였죠. 당초에 너 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다른 목적,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니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소외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또는 직매장 반출 같은 말이거든요. 요건 혜택 주는 관점이에요. 혜택. 자, 해보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외우실 때는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과 나머지 간주 공급 요렇게 외우시는 게 낫지. 간주 공급 6개를 별도로 다 외우시잖아요. 사람 죽어요. 자,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반출은 여러분들 출고시킨다 그 뜻이 출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회사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대리점도 가지고 있대. 대리점도요. 대리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장에서 제품을 1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1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만 시켰어요. 반출. 자, 출고시키고 대리점에서는 고객에게 150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간주 공급은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요. 자, 여기 간주 공급을 미적용한다라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어저께 간주 공급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그걸로 본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간주 공급을 미적용한다라는 건 공장에서 대리점에 간주 공급은 공장에서 대리점에 판매한 것처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간주 공급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공장에서 대리점에 그냥 출고한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은요. 그러면 공장은 대리점에 출고만 시켰으니까 매출이 없죠. 그래서 공장의 매출세액은 제로.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장은 100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에 10%를 곱한 매입세액이 10원이 나오겠죠. 공제가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 이걸 환급세액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환급세액. 자, 그리고 이제 대리점의 간주 공급을 미적용시키겠다라는 건 대리점은 그냥 소비자한테 판매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은 소비자한테 150원에 팔았으니까 요 150원의 10%인 매출세액 15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은 공장한테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매입 안 했죠. 출고만 받았잖아. 출고만 받았으니까 매입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대리점은 납부세액이 15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리점은 15원 내야 되고 공장은 10원을 환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이 날짜가 1월 17일? 1월 17일. 이게 만약에 1월 17일 날 일어난 사건이래요. 그럼 1월 17일은 우리가 일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그러면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는 언제예요? 납부는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그러면 요 15원은 4월 25일 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환급 있죠? 아까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정신고 때 환급을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환급을 바로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득세 환급 신청, 저도 환급 신청 좀 5월달 막 기다리거든요. 맨날 환급 받아가지고. 맨날. 그래서 환급 받을 때 신고하면 한 달 이내에 돌려줘요. 왜냐하면 환급 신고했는데 바로 세무서가 돌려주면 다 환급 신고할게요. 맞죠? 그래서 환급 신고를 하면 얘가 환급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 달 이내에 검토를 해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일기 예정 신고 때 안 돌려주죠? 그리고 일기 확정 신고가 우리 7월 25일까지잖아요. 7월 25일 날 안 돌려주고 한 달 내니까 8월 한 25일쯤 돌려주겠죠. 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15원이니까 여러분이 감이 안 서시기 때문에 억이라고 생각해요. 억. 그럼 내가 4월 25일 날 15억은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고요. 10억은 언제 돌려받냐면 8월 25일쯤 돌려받죠. 그냥 4월 25일 날 원샷으로 5억 내면 편하잖아요. 근데 4월 달에 15억 내고 8월 달에 10억 돌려받으면 분명히 4개월간의 자금 부담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장별 과세니까 어느 한쪽이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어느 한쪽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은요, 우리가 돌려받거나 납부하는 기간 차이 때문에, 기간 시점의 차이 때문에 세금의 부담에 기간이 생겨버려요. 맞죠? 이걸 해결을 해줘야죠. 해결을 해줘야 되게 해서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공장에서 대리점에 반출했죠. 출고만 했죠. 근데 간주 공급이 뭐예요? 실제로는 출고한 거지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는 여기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볼게요. 그렇죠? 간주. 그리고 세금, 여기서 TI는 뭐냐면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입니다. 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지 곧 할게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100원에 처분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공장은 매출이 100원 있는 거죠. 간주 공급을 적용하게 되면. 되시겠어요? 그럼 공장은 대리점에 1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럼 100원에 10%인 1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게 돼요. 되세요? 그죠? 이렇게 보게 돼. 처분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간주 공급이. 네. 자, 그 다음에 공장이 100원에 매입한 건 사실이니까 10원의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당연히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공장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환급받을 게 없죠. 그리고 반면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공장은 대리점에 파는 것처럼 보죠. 그럼 반대로 대리점은 공장한테 사는 것처럼 간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리점에 간주 공급을 적용시키면 대리점이 150원에 판 건 간주할 게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니까. 요거는 15원. 그리고 대리점은 공장한테 100원에 매입한 것처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출이 과세가 되고 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1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원에 매입한 것처럼 보는 거니까 여기에 10% 1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간주하게 되면.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간주 공급을 적용시키면 공장은 낼 거 없고요. 대리점은 5억만 내면 되잖아요. 당연히 간주 공급을 적용 안 시키는 것보다 적용하는 게 그냥 한 방에 5억만 내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혜택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했던 간주 공급과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또는 직매장 반출의 간주 공급은 아예 다르죠. 그래서 별도로 외우셔야 되고. 틀 잡고. 자, 근데 또 말 문제입니다, 여기.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이 있었을 때 몰아서 납부하는 그게 있었죠,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도 있었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특징이 뭐였어요? 공장과 대리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몰아서 납부하는 애들이죠, 한꺼번에. 그럼 얘네들은 아까 했던 10억 돌려받고 15억 내는 거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5억 내는 애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굳이 간주 공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업장별 과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몰아서 납부하는 애들은 굳이 간주 공급이라는 걸 적용 안 시켜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판매 목적이, 제가 여기다 밑줄, 판매 목적에 여기 색깔 넣었죠.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반출하면 그때는 간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 문제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간주 공급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간주 공급의 차이점 여기요.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아까 공장에서 대리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두드려 맞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10%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출 쪽에 과세 유형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간주 공급은 제재,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시가로 때렸죠, 시가로. 또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100원이죠. 그러면 이 100원은 시가가 아니라 공장에서 사온 원가죠. 맞죠? 공장에서 대리점이 파는 것처럼 보는 금액이 100원은 공장의 원가잖아요. 매입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가액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 원가랑 시가 같이 주면 나머지 간주 공급은 시가 넣으셔야 되지만 여기는 원가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알고 세무 2급 때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세무 2급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벌써부터 하시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이유를 알고 외우시는 거하고 모르고 외우시는 거 차이 크죠? 그죠? 이렇게 외우시고 차이점 1, 2번 차이 여러분. 나머지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함. 여기는 함. 나머지 간주 공급 공급가액 시가. 여기는 원가. 이렇게. 그렇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 시기는 시험의 출제 1순위입니다. 여기 꼭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거 세무 2급에서요, 공급 시기 출제 1순위예요. 우리 시험도 2번이나 냈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꼭 암기입니다, 암기. 자, 공급 시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는 어느 년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가 수익의 인식 시기죠. 근데 회계는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수익을 언제 장부에 적냐가 중요하지만 여긴 세법이잖아요. 세법은 장부에 적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년도에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거예요. 알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회계에서의 수익의 인식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공급 시기를 왜 잘 내냐? 이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알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세무 2급 배우시면 가산세라는 거 하거든요.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 가산세 두드려 맞으시면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쪼입당하거나 아니면은 나가리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론은 다 실제 업무에서 중요한 애들만 내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제때 발급 안 하잖아요. 막 나중에 가산세 막 2%, 1% 이렇게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맡기시는 분이 10억대야, 부자야. 그럼 10억에 1%면 1,000만 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1,000만 원 두드려 맞아봐요. 잘리지, 당연히. 여러분 돈을 메꾸거나. 그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자, 해보면. 자, 우리가 간주 공급 시기는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틀 잡고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틀 잡고 외우시면 되냐면,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그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특히 시험에 가장 많이 냈던 게 얘입니다. 폐 없이 잔존재화. 얘입니다. 해볼게요. 우리 폐업시 잔존재화는 언제 간주 공급으로 받냐면 폐업하는 날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폐업일입니다. 아셨죠?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치냐면 폐업 신고일이라고 장난을 쳐요. 듣고 버리세요. 폐업 신고는 폐업하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돼요. 알죠? 근데 간주 공급은 폐업하는 날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잖아요. 그래서 폐업일이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곧 기출문제 2개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우리가 거래처한테 공짜로 준 거 있어요. 청소기. 그럼 우리가 언제 간주 공급으로 받냐면 거래처한테 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증여하는 때. 그 다음에 방금 했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했을 때 처분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얘도 반출하는 때겠지. 반출하는 때. 이렇게. 시험에 얘가 장난쳐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 공급은 뭐였었냐면 그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을 때. 그래서 해당 청소기를 사용 소비하는데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였잖아요. 맞죠? 그거 언제 우리가 처분한 것처럼 봤냐면 해당 재화를 그 사모님 출퇴근, 사모님 그 데이트하는 용도 쓸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한 때 이렇게 틀 잡고 외워주는 거예요. 자, 암기하시고. 자, 공급 시기.